이번에 조금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로켓 쏘던 회사가 갑자기 계산 능력을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국방부에 남들보다 저렴하게요. 그리고 그 규모가요, 우리 돈으로 무려 수조 원대에 달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소식에서 진짜 이상한 쪽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국방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의 국방부, 이 조직들이 왜 갑자기 자기 컴퓨터를 남의 건물에 두기 싫어졌을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따라오시면은 지금 인공지능판 그리고 도지코인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결국에 사실은 AI와 도지코인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인데요. 스페이스X가 미국 국방부에 AI를 돌리는 데 쓰는 데이터 센터 계산 용량을 공급하는 협상을 하고 있고, 규모는 그 수조 원대에 이를 수 있으면서 협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에서도요, 이 국방부도 답을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 지금 밀고 당기는 중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는 끝까지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여기서 로켓 회사가 무슨 수로 계산 능력을 팔 수 있다는 걸까요? 인공지능 AI라는 것들이 돌아가려면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는 특수 부품들이 수천 개, 수만 개씩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부품을 건물 하나에 가득 채워놓는 게 데이터 센터고, 그걸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게 바로 요즘 제일 뜨거운 장사인데요. 이 스페이스X는요, 엔비디아 칩 11만 개 규모의 단연 계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그 전 달에는 AI 회사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라는 시설 용량들을 통째로 쓰기로 했죠. 리플렉션 AI라는 회사하고도 계약이 있습니다. 이 민간 고객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핵심은 그 고객 명단에 이제 정부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라는 손님을 알고 보면은 이미 단골 가게가 따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이 이미 클라우드, 그러니까 계산 능력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 말 당시 미국 정부 고객용 AI 시설에 최대 75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큰 손인데, 여기에 국방부가 AI 무기고라는 이름으로 약 45조 원 규모의 예산들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 보도까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달라고 손 내민 단계인 거지 확정된 돈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림은 이렇습니다. 나라 돈이 AI 계산 시설로 쏟아지려는 판에 스페이스X가 남들보다 싸게 팔겠다라면서 끼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X가 값으로 붙어보겠다는 상대편 동네의 대표회사, 그 회사 이력서 첫 번째 줄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동네를 네오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아마존 같은 공룡 말고 계산 능력만 전문으로 빌려주는 신흥 임대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코어 위브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은 아틀란틱 크립토였습니다. 그래픽카드로 이더리움을 캐던, 그러니까 코인 채굴 회사였어요. 한 2018년 당시 코인 시장이 무너진 뒤에 2019년 이름을 코어 위브로 바꾸고요. 여기서 쌓여있던 그래픽카드로 계산 능력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폭락장에서 다른 채굴 회사들이 장비를 팔고 문을 닫을 때 이 회사는 오히려 거꾸로 망해가는 채굴장들의 그래픽카드를 헐값에 사모으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 전해지는 창업 스토리로는요, 맨해튼 사무실 당구대 위에 그래픽카드 한 장이 올려놓고 이더리움을 캐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몇 년 뒤에 AI 열풍이 터지면서 코인 캐려고 모아둔 그 장비들, 그 노하우들 그대로 AI 인공지능 시대의 금맥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의 미국의 국방부, 이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려는 AI 계산 시장, 그 판의 원조 인프라가 바로 코인 채굴장에서 태어났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채굴 같은 경우는 전기 낭비라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 채굴판이 사실은 국가급의 시설의 못자리였던 셈인 거죠. 그리고 이건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캐던 큰 회사들도 줄줄이 AI 회사들의 계산 시설로 간판을 바꿔달고 있습니다. 전기 끌어오는 능력, 열시키는 기술, 이 장비 수만 대를 한꺼번에 굴리는 운영 경험들, 채굴장이 가지고 있던 게 전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은 라이트코인과 채굴을 묶어서 같이 하는 병합 채굴 방식이기 때문에 코어 위브가 쓰던 그래픽카드하고는 그 장비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지 채굴장이 내일부터는 AI 시설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채굴이라는 판 자체가 지금부터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큰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채굴로 굴러가는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진영 전체의 명암 자체가 달라지는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블룸버그가 짚었는데요. 이번 협상은 미군이 자기 군사시설 안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곱씹어 볼수록 묵직한 문장들인데, 남의 건물에 있는 서버에 기대는 순간 그 건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같이 멈추게 되니까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조직이 중요한 계산일수록 내 울타리 안에서
내 통제 아래 두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중요한 건 남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거, 누구 하나에게 목줄 잡히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내 열쇠는 내가 쥐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끌 수 없는 장부를 쓰자는 거, 코인판이 처음부터 하던 얘기였습니다. 도지코인도요. 지난 2013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누구의 서버도 아닌 네트워크로 굴러 들어왔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방부가 이 원칙을 채택한다고 도지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다만 중요한 건 이 나라, 국가 단위의 조직이 코인판과 같은 똑같은 문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 자산군이 서 있는 땅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스페이스X는 그 판에서 뭘 하겠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기시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방식으로서 우주로 물건 보내는 값을 크게 낮춰버린 회사입니다. 한번 부순 가격표를 이번에는 계산 시장에서 또 부수겠다는 거죠. 여기서 계산값이 싸지면 AI를 쓰는 값이 싸지고 AI 서비스가 흔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먼 그림이겠지만 AI들끼리 자잘한 심부름값을 주고받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요. 그때 필요한 건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돈이겠죠. 이 도지코인이 처음부터 내걸어온 명함들이 바로 빠른 처리 속도랑 적은 수수료의 지불 수단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몇 년짜리 긴 상상이니까요. 오늘은 접점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되느냐 깨지느냐 보다도 깨져도 남는 구조가 이 뉴스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기지 안에 데이터 센터를 두겠다는 방향성, 이번 협상과는 별개로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군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AI 계산에 나라 예산을 태우려는 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건이 무산되더라도 돈의 물길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로 스페이스X는 구글, 엔트로픽, 리플렉션 AI 계약으로서 이 사업을 이미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 건 하나에 사업의 생사가 걸려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3분기를 스페이스X발 계산시설 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지켜보는 관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페이스X가 미국 국방부에 수조 원대 계산 능력을 파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깨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시장의 원조 인프라는 코인 채굴장에서 태어났고요. 국방부가 원하는 건 싼 값이 아니라 내 손안의 계산력, 즉 코인판이 처음부터 말해왔던 그 원칙이었습니다. 이 도지코인한테 이건 오늘의 가격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판 자체가 재평가받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그럼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죠. 채굴장에서 AI로 간판을 바꿔단 회사들, 정확히 어디에 가 있고 얼마나 커졌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명단들 쭉 뽑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수익 내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RSI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 4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고요. 또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또 RSI 기준으로 이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셨다가 올라가면 또 팔고 나오고, 이것만 반복하셔도 도지코인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기 종합방도요. 인공지능 타점이랑 접목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도지코인, 이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매수하고 나서 하락했다? 그렇다면 물타기 타점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하면 사서 상승하면 팔고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다소 좋은 경우에는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지코인이 1000원까지 급등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시다가 또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은 비중을 크게 늘려가지고 다시 한번 도지 1000원 갈 때까지 큰 수익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 관련된 정보 타점방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